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보장기본법도 그렇고 이 사회복지사업법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개정도 조그만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면 개정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이 개정된 내용을 아마 중점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게 다 올해 1월 28일인가 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행은 이제 올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이 유예 기간 한 1년 정도 두니까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은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이 보통 3월에 있으니까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이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은 출제위원들이 딱 출제하기 좋은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시고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회보장기본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의 교재 130페이지부터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생존권 이념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기 위한,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헌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개별법들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교각의 역할을 하는 아주 법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보장 관련 법들에 있어서는 이 헌법 다음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바로 최상위법입니다. 최상위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회복지법을 강의를 하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법들은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하고 조금 이따 배울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현장에 나가신다면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삼는 그런 대상자와 관련된 기본법들, 만약에 내가 장애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노인 쪽에 있으면 노인복지법, 아동 있으면 아동복지법, 그렇게 어떤 대상별의 어떤 기본법들, 그다음에 최상위법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최상위법이라는 얘기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이게 최상위법이 왜 최상위법이냐? 13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31페이지 보시면은 기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타 해가지고 1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되어 있죠.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바로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최상위법으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회복지법에서는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을 제정을 할 때는 그 밑에 하위 다른 사회복지와 관련 법들을 제정할 때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참고를 해서 제정을 해라.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의 어떤 이념에 벗어나서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친구가 이제 명령을 하겠죠. 네 법을 제정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을 제정을 해라. 그 법에 벗어나면은 바로 너는 위법하다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어떤 최상위 법률로서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그 관계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그 목적부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130페이지에 법의 목적을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는 1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정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우리가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기본 이념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사회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은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용어입니다. 사회적 위험.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처하게 될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이념. 저는 이념을 항상 어디 가서 이념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개정법이 제정된 가장 이 꿈,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꿈이 뭐냐? 바로 모든 국민들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시켜주기 위해서는 무엇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바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뭘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사회적 위험을 한번 그 다음에 1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영어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social risk라고 하는 이 사회적 위험은 이 용어 정리 132페이지 보시면은 이 사회보장 해가지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은 뭐냐? 바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바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사회보장이란 무엇에서 국민들을 보호한다? 바로 사회적 위험. 근데 그러한 사회적 위험이 지금 뭐 있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이라고 하는. 근데 왜 지금 이 사회적 위험의 요소들이 왜 지금 중요하냐? 이게 지금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예전에는 사회적 위험을 5가지만 규정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였냐면은 실업, 노령, 장애, 질병, 사망.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올해 추가된 게 출산하고 양육하고 빈곤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출산, 양육,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적 위험이 5가지였는데 지금은 3개가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새롭게 개정된 내용들은. 그리고 이런 어떤 이 8가지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서비스를 보장하는 무슨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